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첫 강의를 하게 된 유재하 선생님입니다. 오늘 첫 강의에 첫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건데요. 저기 뒤에 배경 보이시죠? 저 배경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였는데요. 네. 만약 여러분에게 45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아, 멋진 세계 일주 여행을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대저택을 살 거예요. 이런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도 계실 거고요. 남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유럽의 큰 축구 구단을 아예 제가 인수해 버릴 거예요. 네,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부모님께 돈 조금 드리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여한이 없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네, 다 뭐 가능한 얘기인데요. 선생님 오늘 여기에다가 좀 조건을 달아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요. 450억을 쓰긴 쓰는데요.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있는 물건을 하나 사는데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네, 450억이라는 금액 엄청나게 크죠? 잘 감이 안 올 건데요.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한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있는 물건을 산 분이 있는데요. 억소리 나게 정말 물건을 잘 사셨죠. 이분의 위대한 행동을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높은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분이 살아계시던 그때는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낸 이분.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문화유산 지킴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 플라자 미술관에 다녀왔는데요. 평소에는 흔하게 볼 수 없는 당분간도 보기 힘든 중요한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의 특별전이었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특별 전시회였죠. 이 전시회에 나온 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요. 특히 이 도자기 3개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 도자기를 직접 보고 왔죠. 정확한 이름 아시나요? 저 도자기?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 이름까지는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하셨을 겁니다. 고려 청자이고요. 상감 문학문 매병이라고 하고요. 일명 천학매병이라고도 합니다. 굳이 뜻을 설명한다면 청자는 고려시대의 도자기겠고 문양은 입히는 방법이 상감을 뜻하는 거고요. 문학은 수많은 구름과 학의 모양, 매병은 매화를 꽂는 용도란 뜻일 건데요. 좀 길죠? 그래서 흔히 천학매병이라고 하고요. 국보 68호. 선생님은 저 천학매병을 책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시실에 어두운 한 곳에 실제 천황매병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렇게
사진이고요. 실제 영상으로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느낌이 오나요? 굳이 미술 전문가 아니더라도 참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저 유려한 곡선에 조밀조밀하게 생긴 문양까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처럼 미술관을 방문한 후손들이 정말 대단해 라고 감탄할 것임을 그 예전 전영필 선생님의 뛰어난 안목으로 미리 알아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저 물건을 구입한 지 벌써 80년이 넘었네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무수한 세월을 건너서 우리 앞에 딱하니 서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해야 되나요? 선생님의 굳은 의지도 느낄 수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유산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 천원매병을 보면 아마 저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으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천학매병, 과연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증명해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이러한 위대한 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마터면 우리는 이것을 영영 못 볼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학매병이 처음 나왔던 그 당시에는요, 일본인들이 돈이 된다는 목적으로 거리낌 없이 도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이 무서워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일본 사람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천황매병은 처음에 일본인 마에다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간송 전영필은 거금을 투자해 비싼 돈으로 이 매병을 구입한 거죠. 눈썹 하나 흔들리지도 않고요. 부른 가격에다 돈을 더 주어서 게다가 다시 돌려달라는 뒷만도 안 나오게 구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간송 전영필이 매병을 구입하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이충렬 작가가 쓴 간송 전영필 전기를 보면요,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선생님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 전시회에 하얗게 생겼던 두 번째 도자기 보이시나요? 네, 이 도자기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백자, 청아, 철제, 동체, 조충란, 군문병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백자입니다. 저것도 아름답죠? 그리고 원숭이 모습을 한 청자도 보이는데요. 청자 모자 원형 면적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보고 왔습니다. 간송 전일빈 선생님 모은 작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간송 미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몇 가지 작품이 더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네, 김득신이 그린 그림인데요. 야묘도추라는 그림이고요.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 신윤복이 그린 그림도 여러 개 있는데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월요라는 그림, 요거는 단오 풍경이죠. 요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쵸? 미인동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을 전현필 선생님은 모아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훈민정음 해례본? 이 책 덕분에 우리는 한글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전형필이라는 문화재 지킴이가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한글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참으로 대단한 분이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분에게 빚진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눈으로 확인하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 위대한 문화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아마 2020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문화적인 인물, 문화적인 아이콘을 찾으라 하면 여러분들은 누굴 찾을까요? 네, 아마 BTS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감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8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는 문화재 지킴이가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전현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천원매병은 간송 전현필이 지킨 귀중한 문화재로 전현필의 위대한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간송 전현필이 지키는 수많은 문화 요소 덕분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문화적 자긍심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